이번에는 파이썬의 핵심 자료 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인데요. 이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자료 구조마다 정의와 특징이 다르고 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배울 것은 단순히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차례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 전체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이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스트를 살펴봅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 집합으로 추가 삭제 수정이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튜플을 배우게 되는데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자료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를 배웁니다.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파이썬의 핵심 자료 구조들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실제로 다뤄보면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료 구조의 기본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저장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느려지거나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료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 구조의 정의와 필요성을 먼저 짚어보고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 구조의 종류들을 살펴봅니다. 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상황에 맞게 자료 구조를 고르는 기준까지 배워볼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요?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실행 속도가 향상됩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메모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 집합이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자료 구조입니다. 세 번째 딕셔너리는 키와 값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중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차 자료형, 영어로는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튜플, 문자열은 모두 순차 자료형에 속합니다. 이름 그대로 시퀀스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퀀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모두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 항목에는 인덱스라는 번호가 붙습니다. 셋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증가합니다. 즉, 첫 번째 항목은 인덱스 0, 두 번째 항목은 인덱스 1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순차 자료형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번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순차 자료형, 즉 리스트, 튜플, 문자열 같은 자료 구조들은 몇 가지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자료형이 달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하는 연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싱입니다. 특정 위치의 요소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 자료의 일부분만 잘라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산, 덧셈과 곱셈, 시퀀스끼리 더하거나 곱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산자, 특정 값이 시퀀스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 반복문, 시퀀스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차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또 시퀀스에는 공통 내장 함수들이 있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함수로는 len,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고 max 함수와 min 함수로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주 쓰이는 함수에는 sum 함수로 합계를 계산하거나 sorted 함수로 정렬된 결과를 얻고 reversed 함수로 역순을 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순차 자료형은 자료를 순서대로 저장한다는 특징뿐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인 조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리스트, 튜플, 문자열 모두 비슷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순차 자료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리스트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직접 익히는 것입니다. 리스트의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의 정의와 특징을 배우고 리스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리스트에서도 중요한 기능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다룹니다.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리스트가 왜 중요할까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료 구조로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값을 하나의 변수 안에 담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메소드를 통해 데이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란 무엇일까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유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괄호 안에 항목들을 넣고 각 항목을 쉼표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리스트처럼 영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2, 5처럼 1, 2, 3, 4, 5처럼 숫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처럼 김강연, 010-9564-5100, 20, 172.3, 제주처럼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한 리스트 안에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를 사용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도 하나의 리스트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트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는 중첩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배열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한꺼번에 담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을 찾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개별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변수로 저장한다면 템프1, 템프2, 템프3, 템프4, 템프5, 템프6, 템프7까지 총 7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를 일일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값을 비교하거나 처리하는데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리스트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템프스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대괄호 안에 7일의 각 기온값을 하나의 리스트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맥스 함수 안에 템프스라는 변수값을 넣어주게 되면 가장 더운 날을 찾을 수 있고요. 반복문으로 날짜별 기온을 손쉽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 안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내장 함수나 반복문을 활용해 데이터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빈 리스트란 말 그대로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은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비워두었다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필요한 값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빈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괄호만 사용해서 empty 리스트는 대괄호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두 번째 방법은 리스트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mpty 리스트는 리스트 함수라고 하면 빈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은 다른 자료형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도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면 활용 예시를 볼까요? 오른쪽 코드와 같이 먼저 스튜던트 스코어는 대괄호로 빈 리스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append 메소드를 이용해서 85, 92, 78 같은 점수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린트 함수 안에 스튜던트 스코어를 실행하면 대괄호 안에 우리가 입력했던 숫자 85, 92, 78이 출력됩니다. 이처럼 빈 리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계산된 결과를 저장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꺼내 써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란 리스트에서 특정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덱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인덱스입니다. 기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예시처럼 S리스트에 영어, 수학, 사회, 과학 4개의 과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서 S리스트 대괄호 안에 숫자 0은 첫 번째 항목인 영어를 나타냅니다. S리스트 대괄호 안에 숫자 1은 두 번째 인덱스인 수학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리스트에는 음수 인덱스도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는 리스트의 뒤에서부터 요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S리스트-1은 마지막 요소인 과학을 나타내고요. S리스트 대괄호 안에 -2는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세어 접근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인덱스를 활용하면 리스트 안에 원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0, 1, 2처럼 접근할 수 있고요. 뒤에서부터는 -1, -2, -3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방금 배운 인덱싱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S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S리스트 대괄호 안에 숫자 0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요소인 영어가 출력됩니다. 기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수 인덱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S리스트 대괄호 안에 -1은 파이썬이라고 쓰면 원래 마지막 요소였던 과학이 파이썬으로 바뀝니다. 즉, 음수 인덱스를 통해 뒤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로 s리스트를 실행해보면 리스트 전체가 대괄호 안에 영어, 수학, 사회, 파이썬으로 바뀌어 출력됩니다. 정리해보면 인덱싱은 리스트 안에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읽거나 수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능입니다. 앞에서부터는 숫자 0, 1, 2, 뒤에서부터는 숫자 -1, -2, -3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해 리스트의 특정 요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두 개의 인덱스를 지정해서 그 구간에 포함된 항목들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명 대괄호 안에 스타트 콜론, 스탑 콜론, 스텝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옵션인 스타트는 슬라이싱의 시작 위치입니다. 생략하면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myList 대괄호 안에 2콜론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 2번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의 항목을 모두 가져옵니다. 두 번째 스탑 옵션은 슬라이싱의 끝 위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스탑 인덱스 바로 전까지의 값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yList 대괄호 안에 콜론 숫자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 0번부터 시작을 해서 4번까지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스텝 옵션은 몇 칸씩 건너뛸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스텝 옵션을 생략을 하면 일씩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myList 대괄호 안에 1:9: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 1번부터 8번까지 두 칸씩 건너뛰며 항목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리스트 안의 원하는 구간을 잘라내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슬라이싱을 실제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yList는 대괄호 안에 1, 2, 3, 4, 5, 6, 7, 8 8개의 정수를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myList 대괄호 안에 숫자 3콜론입니다. 이 코드는 인덱스 3번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를 가져옵니다. 인덱스 3에는 숫자 4가 들어있으니 결과를 출력해보면 대괄호 안에 4, 5, 6, 7, 8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myList 대괄호 안에 콜론 숫자 5입니다. 시작 인덱스를 생략했으니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인덱스 5 바로 전까지의 요소를 가져옵니다.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대괄호 안에 1,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myList 대괄호 안에 2:6입니다. 이 코드는 인덱스 2번부터 5번까지의 요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대괄호 안에 3,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이처럼 슬라이싱은 리스트의 특정 구간을 잘라내어 여러 값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덱스 번호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부분만 효율적으로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양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특정 구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음수 인덱스를 활용한 슬라이싱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뒤에서부터 세어도 인덱스를 붙일 수 있었죠. -1은 마지막 요소, -2는 뒤에서 두 번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질을 슬라이싱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코드와 같이 예를 들어
myList는 대괄호 안에 1, 2, 3, 4, 5, 6, 7, 8이라고 8개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myList 대괄호 안에 콜론 -2입니다. 이 코드는 뒤에서 두 번째 요소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대괄호 안에 1, 2, 3, 4, 5, 6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myList 대괄호 안에 -4 콜론입니다. 이 코드는 뒤에서 네 번째 요소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대괄호 안에 5, 6, 7, 8이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 코드는 myList 대괄호 안에 -5 콜론 -2입니다. 뒤에서 다섯 번째 요소부터 뒤에서 세 번째 요소까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대괄호 안에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즉, 음수 인덱스를 활용하면 리스트의 뒤쪽 요소를 다룰 때 훨씬 간편해집니다. 리스트의 길이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뒤에서부터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 어떤 값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in 연산자와 not in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emp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28, 31, 33, 35, 27, 26, 25의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식 if 33 in temps라고 하면 33이 temps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실행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temps에 33이 있다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if 39 not in temps라고 하면 39가 temps라는 리스트 안에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실행 결과 temps에 39가 없기 때문에 temps에 39가 없다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in과 not in 구문은 리스트 안에 특정 값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명단을 리스트로 관리한다고 할 때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김철수, 이영희, 박지민, 최동욱이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회원입니다. 혹은 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in 연산자는 리스트의 검색 기능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다룰 때 아주 자주 쓰이는 중요한 구문입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요소를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값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려면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법부터 볼까요? per index in range 함수 안에 length 함수 안에 list name을 적어줍니다. 반복해서 꺼내는 문장은 list name 대괄호 안에 index를 사용해서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range 함수 안에 length 함수 안에 list name을 써주게 되는데 이 표현식은 0부터 리스트의 길이 -1까지의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인덱스 번호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 안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temps라는 리스트 안에 7개의 정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for 반복문에 length 함수 안에 temps라고 하는 표현식이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의 길이의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temps라는 리스트 안에 7개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7의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range 함수 안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0부터 6까지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숫자가 바로 반복 변수 i에 들어가게 되고요. 템프스 대괄호 안에 인덱스 i를 통해서 차례대로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템프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모든 값이 순서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과 요소 값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덱스 위치의 값을 바꾼다거나 여러 리스트를 동시에 순회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상자에 활용 예시 첫 번째는 리스트의 값을 수정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 안의 값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모든 값이 2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예시는 여러 리스트를 동시에 순회하는 예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름이 저장되어져 있는 네임 리스트와 점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스코어스 리스트를 같은 위치에서 꺼내와서 나란히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면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 쓸 수도 있고요. 원하는 위치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리스트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출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append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append 메소드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 인덱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 줍니다. 특히 리스트를 처음에는 비워두고 이후에 데이터를 하나씩 채워 넣을 때 유용합니다. 다음에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color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colors.appe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black, white, yellow를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로 colors를 출력을 하게 되니까 대괄호 안에 black, white, yellow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append 메소드는 리스트의 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lors.append black에서 이 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이고 리스트도 객체입니다. 객체 안에는 관련된 함수들이 들어있는데 점을 찍고 함수의 이름을 쓰면 그 객체 전용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특별히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즉, append는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이고 점을 이용해서 불러 쓰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append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활용 예시 첫 번째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에 새로운 값들을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number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for 반복문에 range 5기 때문에 0에서부터 4까지 5번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appen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하나씩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5번의 입력이 끝나고 나면 리스트 안에 입력된 값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아래쪽 활용 예시 2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새로운 리스트에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점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for 반복문인데 스코어스라고 하는 값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리스트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옵니다. if 조건문에서 꺼내온 요소의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반복을 합니다. 80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함수로 해서 하이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되니까 80점 이상인 점수들만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문과 함께 쓰게 되면은 필요한 값만 골라서 새로운 리스트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ppend 메소드는 리스트의 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메소드이고 반복문이나 조건문과 함께 쓰면은 훨씬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리스트에서 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면 리스트 안에서 원하는 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remove 메소드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emove 함수 안에 value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즉, 가로 안에 삭제하고 싶은 값을 적으면 리스트에서 그 값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중요한 점은 위치는 몰라도 되고요. 값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동일한 값이 여러 번 들어있다면 첫 번째로 발견된 값 하나만 삭제됩니다. 왼쪽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colors라고 하는 리스트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습니다. colors.remove blue를 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 블루의 값이 삭제되어지고 컬러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레드와 그린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remove 활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요소를 제거하는 예제입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사과, 바나나, 딸기, 수박, 딸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플롯.remove 딸기를 하게 되니까 플롯에 저장되어져 있는 딸기만 제거를 하게 되는데 프린트 플롯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나온 딸기만 제거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있던 딸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move 활용 예제 두 번째는 리스트에 저장되어져 있는 특정 요소 모두를 제거하는 예제입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1, 2, 3, 2, 4, 2, 5 숫자 2가 3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숫자 2가 있을 때만 numbers.remove 2를 하게 되니까 리스트 안에서 2라고 하는 모든 숫자를 제거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넘버스를 출력을 하게 되니까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모든 2를 제거를 하고 1,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move 메소드의 활용 예시 세 번째는 조건에 맞는 요소 모두를 제거하는 예제입니다. nums라고 하는 리스트에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for 반복문을 보면 for num은 반복 변수가 되겠고요. in nums는 리스트가 되는데 리스트 뒤에 대괄호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이 표현식은 리스트의 복사본을 순회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복문 안에서 리스트를 직접 수정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사본을 순회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for num in, nums라고 하는 리스트명을 쓰고요. 뒤에 대괄호 안에 콜론을 찍어주면은 복사본 순회를 의미합니다. if 조건식을 보게 되니까 num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온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라고 하는 조건문입니다. 즉 짝수라고 하면 nums remove의 num입니다. nums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제거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 반복을 순회한 후에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니까 짝수가 아닌 홀수의 값 25와 15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정리해보면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는 리스트에서 지정한 값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값이 여러 개면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삭제합니다. 모든 값이나 조건에 맞는 값을 지울 때는 반복문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이때는 리스트의 복사본을 순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